우리가 알고 있는 판사들은 누구냐? 항상 모범적이고 성실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직업이란 것이죠.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이런 피고인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갖다 보니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란 것이죠. 내가 판단을 받는 입장이라면 더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법정 예절을. 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일반적인 내용일 수가 있는데 형사 재판을 받게 됐을 때 그 법정 예절 한번 좀 고민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제가 10년도 더 된 제가 재판을 갔을 때 있었던 일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재판 시간이 원래는 오후 2시인데 정확히 3시로 알고 있었습니다. 1시간을 뒤라고 알고 있었으니 무조건 지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법원에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나서 어떻게 부랴부랴 갔는데 그래도 30분이나 제가 지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판사가 지금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분위기 좋지 않은 건 맞고 제 잘못은 맞는데 민사사건은 누가 입증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굉장히 달라질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지난 재판에는 분명히 피고, 저희는 원고였는데 피고가 이거 입증하세요, 입증 책임 있습니다 라고 했던 건데 그렇게 정리를 한 건데 30분 지각했다고 판사가 분위기가 싸우면서 이거 입증하실 거죠? 입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낼 건 없고 저도 잘못했으니까 지난 길에 메모했던 거를 상기시켜 주면서 이거 피고가 원래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마가 됐었습니다. 그 판사님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까지도 근무를 하셨던 판사님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판사도 사람이란 거죠. 재판 제 시간에 도착 안 해서 자신을 이렇게 상당히 기다리게 하니까 약간 비이성적인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판사면 뭔가 좀 문제 있는 판사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승진에 승진을 거듭해서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판사도 사람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에 맞춰서 재판도 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본 영상을 구성을 하게 된 것이니까 이와 같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사라는 아주 이거 뭔가 좀 불완전하고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죠. 판사 역시도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 곳이 법정이고 사법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판사들은 누구냐? 항상 모범적이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사법시험도 붙고 연수원에서도 공부만 하고 또 그렇게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적인 성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란 게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법적 안정성을 전제로 해서 재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개혁적인 역할을 하는 곳은 절대 아니겠죠. 그리고 또 항상 모범적이고 성실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직업이란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들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피고인은 물론 무죄 추정을 받긴 하지만 자신이 판결을 해보면 95%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중에 일부, 아주 극히 일부 5% 미만의 사람들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고 무죄 판결도 아예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은 억울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뭔가 좀 문제가 있던 상황에서 범죄가 구성이 되지 않거나 그 중에서도 좀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런 피고인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갖다 보니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란 것이죠. 판사라는 것이. 그렇다 보면 굳이 밉보일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죠. 이런 선입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더 내가 판단을 받는 입장이라면 더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법정 예절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법원이든 혹은 법원에서도 어떤 법정, 재판이 열리는 곳을 법정이라고 하는데 법정에 가보신 적이 없는 부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가봤다 하더라도 들어가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앉는 좌석, 방청석도 있고 검사석도 있고 피고인석도 있고 사무관석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위치적으로 물리적으로 높은 곳에 있는 게 그 좌석이 판사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방청석이 있고 그 앞에 이 재판이 열리게 되는 건데 방청석에 들어온 순간부터가 재판이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판사한테는 엄청 잘 보입니다. 보여드리면 이게 대법원 법정인데 다들 이 방청석은 이 정도 높이고 또 비슷한 높이로 다 이제 실무관들 좌석이 있겠죠. 여기가 이제 재판장, 판사들의 좌석입니다. 제일 높게 돼 있습니다. 어떤
권위를 표시한다라는 의미에서 가장 높게 좌석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청석에 딱 들어오면 이게 이제 판사석에서 내려다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게 당사자 성만 이렇게 보일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뒤에까지 한눈에 다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어떤 강의를 해보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강의한 사람 보통 서 있잖아요. 시선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잘 안 보일 거다 싶어서 뭐 딴짓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잘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재판 순서가 돼서 미리 들어와서 이제 방청석에 앉아 있을 텐데 방청석 들어온 순간부터가 재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판사 입장에서 누가 들어왔네 이런 게 다 인식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뭐 딴짓하네, 뭐 다리를 꼬고 있네, 뭐 떠들고 있네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는 법정 들어갈 때 혹은 나갈 때 반드시 여기 법대를 향해서, 이걸 법대라고 합니다. 판사들이 앉아있는 이 책상을, 법대에 대해서 인사를 합니다.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이 의미는 판사한테 인사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정확히는 재판부에 대해서 존중을 한다. 법원 재판부에 대해서 이 의미에서 들어가서 방청석 문 열고 들어갈 때 인사를 하고 또 재판 마치고 나갈 때 문 닫기 전에 또 한 번 인사를 합니다. 이게 뭐 습관처럼 변호사들은 보통 박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당사자 본인한테 뭐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보여줄 필요도 있겠죠. 어찌됐든 판단하는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는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정 예절 중에 문제될 부분들은 몇 가지만 이제 좀 순서대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각 문제입니다. 뭐 재판에 늦으려고 하는 의도는 대부분 아닐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일부러라도 늦으실까봐 한 20분 전, 30분 전에 법정 오실 앞에서 보고 얘기 나누고 들어갑시다라고 아예 딱 박아드리는데 저희 의뢰인한테는 대부분 법원에 처음 가세요. 뭐 위치나 질이나 이런 걸 잘 모를 수도 있고 오늘도 저희가 뭐 재판 때문에 법정 가봤는데 법원 가가지고 여기 검찰청 어디 있습니까? 검찰청 가서 여기 법원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두 개가 붙어있지만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또 가서 차 운전하고 갈 경우 주차 공간이 대부분 협소해요. 저도 그래서 미리 가서 뭐 딴 데다가 주차를 하고 걸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뭐 제 시간에 잘 도착했다 하더라도 법정 호실까지 가는데 검문 검색이 좀 있습니다. 뭐 어떤 뭐 위험 상황 때문에 가방도 검색하고 뭐 엑스레이도 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좀 미리 도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도착해서 법정 호실에 방청석에 좀 앉아 있을 필요가 있죠. 변호사도 저도 일찍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재판 어떻게 진행하시는가. 판사님별로 좀 개성이 있으니까 저도 맞춰드리는 배려를 하기 위해서 좀 유심히 보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또 지각을 한다라는 것은 불성실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성실이나 나태나 이런 것들도 범죄의 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불성실해서 이게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에 늦는다? 이 판사들이 볼 때는 뭔가 무의식 중에서라도 뭔가 좀 뇌리에 박힐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와 같이 불리한 상황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복장 문제인데 이게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제가 옛날에 어떤 복장을 입고 가는 게 적절할지 한번 유튜브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판이란 게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부분이고 민사재판이든 혹은 뭐 특히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인생의 기로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충 아무거나 입고 온다? 이 판사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재판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네 라고 보일 수가 있겠죠. 뭐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무의식 중에라도 그렇게 보일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가 중요한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이 들게 할 필요는 있는 것이겠죠. 뭘 입고 가냐? 저는 그냥 정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깔끔한 정장. 뭐 추리닝, 반바지, 슬리퍼, 뭐 운동화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거 입고 오는 모습을 판사님한테 굳이 보일 필요가 있겠냐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메모지랑 볼펜은 좀 챙겨 가시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재판을 하게 되면 판사가 혹시 이런 것들 확인해서 뭐 제출할 거 해달라, 언제까지 해달라, 아니면 뭐 선고일 언제니까 그때 나오시라, 이게 메모할 사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가 메모를 해주는데 본인이 간다고 한다면 준비해가는 모습이 차라리 맞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태도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혐의를 인정을 하고 형량을 좀 낮춰달라라는 식으로 이 자백 사건, 양형 변호 사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첫날 종결이 되고 선고기일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첫날 종결된다는 건 재판을 마친다는 거고 판사가 이제 판사실에 가서 뭐 기록을 보고 언제 정해진 날짜에 선고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형사재판은 맨 마지막에 피고인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라는 최후 진술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마지막 말은 피고인이 장식을 해야 되는데 잘 준비하고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법정이나 이런 데 가보면 방청석에서 재판 대기하고 있다 보면 당사자 본인만 이 변호사 없이 출석하는 재판 보면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당황을 하거나 갑자기 시켜서 하다 보니까 앞뒤에 맞지도 않고 뭐 이렇게 혹은 뭐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냥 하다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최후 진술은 마지막 남고 재판에서도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이겠죠. 저는 뭐 농담처럼 최후 진술 준비하실 때는 본인이 가장 정제되게 가장 최선의 결실점처럼 준비하셔서 발언해야 하는 거니까 연습도 좀 해보시라라고 보통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잘 준비된 발언과 갑자기 시켜서 하는 발언과 이 소중한 기회가 그냥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판사가 말을 시킬 텐데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이걸 한번 쭉 적어보시고 읽고 한번 연습도 해보시고 들고 가셔도 됩니다. 들고 가서 잘 읽어보는 연습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면 소중한 기회인데 너무 하고 이게 그냥 준비 안 된 상태로 마무리되는 경우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법정 예절 굳이 갖추지 않는다고 뭐 판사가 꼭 뭐 나한테 불리한 판결을 할까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사소한 것일수록 잘 챙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이란 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법정 예절에 관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가 혹은 뭐 어떤 제안 주실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고도 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